아빠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고성이가 어디까지 관련돼 있는지 그 끝을 보러 왔단다.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여자.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믿었던 고성이. 그 틈을 파고드는 딸 영라를 막기 위해 성희는 탐정까지 이용해 더욱 모진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견고했던 그녀의 성에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 박진석이 그날의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이미 그녀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환 오빠, 영란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지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동생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지환.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영란은 살며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의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돌렸어요. 영라를 보자 그의 눈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영라야, 너도 왔구나. 고마워. 무슨 말이에요? 힘들 땐 함께 해야죠. 오빠도 저 힘들 때 위로해 줬잖아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영라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영라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마 고성이와 큰 다툼을 했어요. 너 지금 어딜 가려고? 오늘 아침 검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영라를 고성이가 막아섰습니다. 지환 오빠 할머니 장례식이에요. 조문 가려고요. 뭐, 그 집에는 왜?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상류층 예법 좀 지켜. 안 돼. 못 가. 엄마, 지환 오빠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고성이가 영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갈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조문도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박영라. 고성이가 소리쳤지만 영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영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옥내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지환이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환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이 반짝거렸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시니어 모델이 되셨어요. 완전 멋지지 않아요? 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환은 영라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그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손길에서 지환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라가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고마워, 영라야. 진짜 고마워. 오빠, 힘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묵직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빈소를 향해 걸어왔어요.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훔치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지역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많이 뵀는데 혹시 어머니의 옛 지인이신가? 지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내 할머니가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시면서 알게 된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는 향을 피우고 헌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품위와 예의가 느껴졌어요. 조문을 마친 뒤 뒤를 돌아서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빠, 영라가 갑자기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황급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라의 외침에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슈조 그룹 회장 박진석이었습니다. 지환도 놀란 눈으로 영라에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도 오셨어?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오실 줄은. 영라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걸까요? 진석 회장은 영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상철과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어요. 저는 슈조 그룹 회장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 지환군 가족분의 아픔에 조문드리러 왔습니다. 지역은 그제야 박성재의 아버지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아버지께서도 오시다니? 회장님이 직접 조문을 오시다니요. 아이고,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은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진석 회장은 상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편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그건 사양하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 가족의 아픔은 곧 저희 회사의 아픔입니다. 마음 편히 고인을 보내드리시길 바랍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진석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다만 잠시 제 딸과 따님 친구분을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진석 회장이 영라와 지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역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진석 회장은 영라와 지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깐 나와 보거라. 영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지환도 함께 빈소를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밖 한적한 복도에 셋이 섰을 때 진석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라야.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결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영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병원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진 오빠를 데려가던 그날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거든요. 하지만 분명 지환 오빠가 못 보게 한 줄 알았는데 역시 눈치를 채셨어. 우진이와 고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말해다오. 진석 회장의 눈이 영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영라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영라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진석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괜찮아, 영라야. 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입으로 듣고 싶구나.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그 여자. 아버지가 엄마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게 영라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도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너와 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영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라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환도 긴장된 표정으로 영라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 건지 짐작은 되었지만 섣불리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영라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런 의미였습니다. 영라는 지환의 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진 오빠는 간이식을 받았어요. 진석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우진이가 간이식을 받았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석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영라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간이식이라니. 우진이 몸이 그렇게 안 좋았단 말이냐? 영라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엄마는 버린 친딸이 있었대요. 진석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버린 친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희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진석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라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성희가 버린 딸이 있다고? 네, 아빠.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엄마가 옛날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우진 오빠만 데리고 딸은 버렸대요. 진석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성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 이후로도 그 여자의 과거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런데 엄마가 간이 안 좋은 우진 오빠를 위해 그 버린 딸을 찾았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한테 수술을 강요했어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고요. 진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고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본 그날, 병원에서 엄마가 우진 오빠를 데려가던 날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우진 오빠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진석 회장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성희가 우진의 휠체어를 밀며 급하게 지나가던 모습, 표독스럽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이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많이 놀랐겠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어요. 그리고 우진이도 힘들었겠구나.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 주시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영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석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영라는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화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영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진석 회장이 영라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왜 나한테 우진이 수술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들이 큰 수술을 받는데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건 바로 아빠 때문이에요. 나 때문? 진석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밀히는 아빠 회사 때문이에요. 영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는 우진 오빠에게 슈즈 그룹을 물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우진 오빠가 아프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프면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요. 진석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아들의 수술까지 숨겼다는 말입니까? 그 여자의 야망이 어디까지인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영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지환 오빠와 저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지환 오빠랑 헤어지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지환 오빠를 망하게 하겠다고요. 진석 회장이 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지환은 잠시 고민했어요. 영라의 아버지 앞에서 영라의 엄마를 고발하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라가 이미 모든 걸 말한 마당에 자신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사실입니다. 지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오토바이에 습격당한 적이 있는데요. 지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느꼈던 충격,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진석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기 딸의 수행 기사를 오토바이로 습격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여자가 정말 그랬단 말이냐? 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회장님.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진석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딸의 행복을 망치려 하고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람이었다니. 그랬구나. 진석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둘 다. 진석 회장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영라도, 지환도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 어쩌시려고요? 영라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계획이 있단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영라는 여기서 지환 군하고 할머니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해 드려라. 진석 회장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병실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우진이한테도 직접 듣고 싶구나. 둘 다 고생 많았어. 이제 아빠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진석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집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라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 아직도 화가 났거든요. 성희는 거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오냐오냐 귀하게 키웠더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춘기도 아니고 다 큰 기집애가 건방지게 감히.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내 딸을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야. 성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지환.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도대체 뭐가 좋다고 영라가 저렇게 매달리는 건지. 집안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고 뭐 하나 잘난 게 없는 백수 같은 놈 주제에 없애버려야 해. 그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영라가 정신을 차리지. 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영라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표독스러운 얼굴로 영라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성희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책꽂이 뒤에 숨겨진 태블릿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블릿 전원을 켜자 웹툰 작업 화면이 떠올랐어요. 영라가 몰래 연재하고 있던 웹툰이었습니다. 성희는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한 끝에 성공했어요. 내 심장을 가져가. 이게 그 웹툰이구나. 성희는 웹툰 페이지를 스크롤하며 내려봤어요. 지환이 연재하고 있는 웹툰이었습니다. 댓글이 꽤 많았어요.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눈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이걸 어떻게 망쳐버릴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파인드 탐정사무소죠? 성희가 종종 일을 맡기는 곳이었어요. 지난번에 은호를 찾을 때도 이 사무소를 이용했었습니다. 아, 고 이사장님.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일 하나 맡기려고요. 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이로 웹툰 사이트에 내 심장을 가져가라는 웹툰이 있어요. 그 웹툰 이지환이라는 애가 계약자인데 제가 계정 정보 드릴 테니 업로드된 거 전부 삭제해 주세요. 전부요? 그건 좀.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성희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기사 하나 내주세요. 그 작가가 유명 그룹 딸을 스토킹한다는 내용으로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영라랑 같이 찍힌 사진들이 있거든요. 스토킹 기사요? 네. 이지환이라는 애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얼굴 크게 박아주세요. 실명으로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고소당하면 모든 비용 10배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정 정보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성희는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아주 둘 다 한 큐에 끝내버려야지. 한편 진석 회장은 성재를 데리고 청와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성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건강 이상 없다고 했는데 또 무슨 볼일 있으세요? 그래 성재야. 가보면 안다.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너희 엄마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러 가는 거야. 난 아직도 엄마가 그랬다는 걸 믿을 수가 없거든.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뇌가 느껴졌거든요. 새엄마에 대한 의심은 성재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진석 회장과 성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우진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우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진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석 회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누워있던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아, 내가 왜 여기? 성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버지, 성재 형.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어떻게 여길 들어가도 되겠니? 진석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진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진석 회장과 성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재는 우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우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우진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성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술이라도 한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우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진석 회장이 우진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영나한테 들었단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이식 받은 것도, 은호라는 내 여동생 얘기도 다 들었어. 우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도 혹시 알고 있었니? 진석 회장이 물었어요. 뭘 말씀이신가요, 아버지? 내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단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우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가 한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영나 말이 다 사실이에요. 진석 회장의 눈이 감겼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확인을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희생자는 은호라는 제 여동생이에요. 은호? 네, 엄마가 버린 딸이요. 제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졌고 힘들게 살다가 제 간을 주기 위해 다시 불려왔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진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나나 전하, 둘 다 엄마의 야욕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저를 아버지 회사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도구였던 거예요.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키운 거였어요. 성재는 옆에서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새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확실해졌구나. 진석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여자였다는 게.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넌 우선 몸조리 잘하고 있으렴. 진석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여기 온 건 비밀로 하자꾸나. 아직은 그 여자한테 들키면 안 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진석 회장은 병실을 나서며 성재에게 말했어요. 가자, 성재야. 복도를 걸으며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계획이 있다. 그 말에는 30년의 배신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그동안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탐정사무소에 맡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환, 그놈이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려던 하루였습니다. 성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파인드 탐정사무소입니다. 작업 끝났습니다. 설명드려야 하니 이따 만나시죠. 성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온 겁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성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찾았어요. 지류안을 완전히 매장시킬 기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거든요. 카페 안쪽 자리에 탐정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성희는 여유롭게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기사 초안이 담겨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이지환의 얼굴이 크게 박힌 스토커 기사 말이에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을 버린 매정한 엄마. 아들 간이식에 쓰기 위해 버린 딸을 찾아 돈으로 매수하며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다. 이게 무슨... 성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폭로 기사였어요.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야. 성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탐정은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제가 이사장님 편인 줄 아셨으면 큰 오해를 하셨네요. 뭐라고? 제가 일을 하는 건 박진석 회장님을 위해서지 당신 같은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이미 제 탐정 사무소 건물을 매입하셨거든요. 저는 건물주님 말을 들을 수밖에요. 성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탐정이 진석의 사람이었다니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어요.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였습니다. 진석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성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석 회장은 천천히 그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여보, 그게... 그날 병원에서 우진이 데려가던 표독스러운 당신 모습 말이야. 성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지환이 가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진석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짜내며 진석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버린 딸의 배를 갈랐어? 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성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시 사정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진석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다 알아. 내가 쌍둥이 중 딸만 버리고 아들만 데려간 거. 처음부터 계산이었다는 거. 내 회사를 노렸다는 거. 영라한테도 우진이한테도 다 들었어.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라와 우진이 모든 걸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30년이야. 진석 회장의 목소리에 허탈함이 묻어났어요. 30년을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은 날 속였어. 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그래서 더 숨겼어요. 성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에요. 우진이 살리고 싶었던 것도 진심이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석 회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네 진심이 뭔지 이제 알겠어. 네 진심은 오직 너 자신뿐이야. 옆에 서 있던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30년간 속여왔으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성희는 성재를 올려다보았어요. 성재야, 너도 내가 키웠잖아. 내가 얼마나 너희 가족을 위해. 그만해요. 성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빼앗으려고 우진이까지 이용하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성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정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고성희 기사 내일호에 올릴까요? 그 한마디에 성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가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지위, 가온재단 이사장 자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안 돼요, 여보. 제발. 성희가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기사만은 안 돼요. 뭐든 할게요. 이혼하라면 이혼할게요. 재산 포기하라면 포기할게요. 하지만 기사만은. 진석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아픈 아들을 안고 달려가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했던 여자. 그 모성애가 전부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일단 보류해. 성희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 확보해둬. 언제든 쓸 수 있게.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어. 깔끔하게. 진석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성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어나. 내 눈에 안 보이게 있는 게 좋을 거야. 성희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석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카페에서 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죄가 적힌 그 서류.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럴 순 없어. 성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난 여기서 끝날 여자가 아니야. 30년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고성희.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벼랑 끝에 몰렸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을 모른 채 또 다른 도끼를 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으로 위기를 벗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회장님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